완전한 정지와 무한한 속도, 이 둘이 같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산상수훈 진복 8단의 내용에는 앞과 뒷부분이 서로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흔히 겪기 싫은 것,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행복하다고요? 그 밖에 스승 예수께서는 이런 내용이 든 가르침을 비유나 예화로 설명하신 적이 많습니다. 죽어야 산다, 비워지면 채워진다. 버려야 얻는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보잘것없을 때 가장 귀해진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진다. 성서의 내용은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양자물리학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루는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 기록을 해봅니다. 완전한 정지는 무한 속도이다. 시간의 사전적인 정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내리 무한하게 유전하여 연속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이 공간과 함께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사물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꾸로 공간 속 움직임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시간이란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물은 운동성을 통해 현상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간의 창조는 바로 움직이는 변화 속에 드러난 질서의 시작임을 생각해 봅니다. 사물의 실체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입자의 운동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운동하는 입자에 감마선이나 가시광선 등을 쏘아서 부딪혀서 나온 파장의 속도를 계산해내어 그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시적인 세계의 입자는 운동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무엇인가 등을 고민하는 것은 두뇌의 정지가 아니라 운동성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각이라는 운동성을 통해 본인의 존재성을 깊이 체험한 표현입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성이 약해지면 기능은 퇴보합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이 실체의 근본을 운동성이 라는 현상에서 찾아내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고대 인도의 어떤 문헌에는 어느 수행가가 기록한 글 가운데 마치 오늘날 과학이 증명한 이론인 듯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누가 이 문헌을 누가 미리 보고 연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비슷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헌의 이름은 더 시크럿 오럴 티칭 인 티베턴 BUDHIST 시크럿입니다. 만질 수 있는 세계는 운동, 바로 그것이다. 세계는 운동하는 물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운동 그 자체이다. 운동 속에는 아무런 물체도 없으며 우리한테 드나드는 물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물체들은 운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결국 물체의 실체가 진동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평균 온도에서 원자는 10에 15승 헤르츠 10 다음에 0이 15개 붙었다는 뜻입니다. 천조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원자가 모여진 분자는 10의 9승 헤르츠로 진동합니다. 원자가 분자로 묶여질 때 그 진동수가 감소하듯이 분자가 모여 하나의 세포를 이룰 때 이 진동수는 더 감소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유기체 뉴런, 신경계를 이루게 될 때 더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낮은 진동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됩니다. 결국 세포는 감각기관을 통해 자기 수준 유전자 분자보다 낮은 진동수에만 주파수가 맞추어져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에서 발생하는 불안, 초조, 흥분 등이 직접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생기는 것은 다른 종류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자의 높은 진동수는 거의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빠릅니다. 원자 하나가 1초에 1000조 진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진동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투점을 왕복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초의 예, 아니요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활동과 정지의 반복은 신경계의 정기적 진동 상태입니다. 진동은 흔들리는 추가 양쪽 끝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듯이 두 휴식점 혹은 급점 사이를 오고 가는 운동을 뜻합니다. 진동의 연결은 하나의 곡선을 이루는 파장, 곧 주파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환점 두 개를 왕복운동하는 추의 움직임을 통해 진동 현상을 살펴봅니다. 길다란 실에 추를 달아 움직이면 왕복운동을 합니다. 즉 두 개의 반환점을 기준으로 활동과 정지를 되풀이합니다. 두 개의 정지점이 있는 추는 그 정지점에 도달할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마침내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지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역학법칙에 따르면 왕복운동의 정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 떤 특수한 위치에 있는 물체가 표준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는 최대이며 속도는 제로이고 추의 속도를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도 제로. 시간은 연속성을 갖는데 반환점 자체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속적이지 않고 반환하는 정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정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서 흔들리는 시계추를 너무 작아서 측량할 수 없는 한 개의 수학적인 점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점을 하나의 직선으로 펼쳐놓고 이해할 때 반환점, 즉 중앙점으로 갈수록 속도는 줄어들고 그 점은 단위 시간당 작은 거리를 움직인 꼴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 전반환점에 이르면 완전한 정지를 하게 되고 속도도 0이 됩니다. 중앙 전반환점은 정지점이지만 이동하는 과정 중에 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 점은 시간과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정지 상태입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동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찰나의 추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 속도로 사라졌다가 공간 속으로 다시 똑같이 빠른 속도로 되돌아와야만 할 것입니다. 추의 반환점에선 위치가 바뀌는 사건이 0시간에 일어납니다. 때문에 그 점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순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추의 반환점에서 추는 위치의 시간과 공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온 우주 어느 곳에나 산재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짧은 거리를 0이라는 시간으로 나눈다면 그 사건은 무한 속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무한 속도로 움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추는 다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통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돌아옵니다. 무한 속도와 완전한 정지는 어느 정도 교집합적인 것 같습니다. 파동의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 진폭 꼭지점 사이의 수직거리은 작아집니다. 반환점들이 서로 가까워져 직선으로 만들어버릴 만큼의 파장을 상상해 봅니다. 반환점들이 서로 붙어서 일직선이 될 만큼 파동이 돼버립니다. 무한 속도와 완전한 휴식이 동시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반환점의 물질 입자는 시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어느 방향으로나 공간을 이동할 수 있다는 이론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정상 온도에서 물질의 원자는 10에 15Hz로 진동한다고 하는데 이는 물질이 그 속도로 깜빡거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질 수 있는 실체라는 것은 오로지 운동이 진행될 때에만 존재하고 운동이 중단되면 물질도 물체도 흩어져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동자가 정지점에 도달할 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은 물질이 아니어야 하며 거의 무한에 가까운 속도로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양자물리학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가끔 삶의 숙제 같은 일이 생길 때 이런 관점을 삶의 이치로서 적용해 보면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는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